안녕하세요. 현자의 뜰입니다. 오늘은 지혜와 명언,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한마디 지혜에 기대어 우리 삶의 방향을 되짚어보는 긴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보이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먼저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라. 이는 좋은 평판을 얻는 방법은 당신이 나타나고 싶은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을 우리 삶에 비추어 풀어낸 것입니다. 짧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단계를 관통하는 깊고 강력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나침반 삼아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혹은 산책을 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지혜가 조용히 깨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선 당신, 누구를 보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뒤에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싶어 하는 삶의 모습,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함께 비치고 있음을 알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친절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을지 모릅니다. 혹은 지혜로운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보여지는 것과 실제 하는 것 사이의 간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평판, 좋은 이미지를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 이미지를 흉내내는 연기자가 되지 말고 진정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산천보다도 헤아리기 어렵고 하늘의 변화를 아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꾸미고 자신의 진짜 마음을 깊이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성실해 보여도 속은 교만한 사람이 있고 겉은 어수룩해 보여도 속에 뛰어난 덕을 품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들이 원하는 모습에 나를 끼워 맞추려 애씁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이런 말을 하면 나를 유능하게 보겠지? 와 같은 생각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노예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갑니다. 타인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립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저 좋아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인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후자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애써 티를 내지 않아도 그 아름다움은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고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마치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저절로 찾아오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면을 벗고 거울 앞에 다시 서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내가 보이고 싶은 나의 모습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행동이라는 씨앗, 습관이라는 나무, 인격이라는 숲.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의 핵심은 행동에 있습니다. 생각이나 다짐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은 오직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타고난 것이나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만 사람은 습관의 노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고난 본성은 비슷할지라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만들어집니다.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당신이 만약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지혜로운 척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대신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됨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대화할 때 말하기보다 듣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십시오.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겸손하게 질문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좋은 책을 읽고 깊이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화와 복의 조짐을 미리 헤아리기에 눈앞의 기쁨과 슬픔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한다고 우쭐대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비난한다고 안절부절 못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행동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2.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모두 타인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주 작은 친절을 행동으로 옮겨 보십시오. 가족에게, 동료에게, 혹은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에 대해 비난하기보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려 노력해 보십시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은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내 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의 친절한 행동은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복은 청렴과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자기를 낮추고 물러서는 데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친절과 너그러움은 나를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을 친절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참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 이겨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죽음을 피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굴함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빨리 우리를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성인의 용기입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까? 혹은 부당함에 맞서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까? 그 두려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두려움을 향해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발표 자료를 한 페이지 더 준비하는 행동, 새로운 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행동, 당신의 생각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글로 정리해보는 행동,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용기를 깨울 것입니다. 인생에서 최대의 성과와 기쁨을 수확하는 비결은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삶을 사는 데에 있습니다. 안전한 항구에만 머무는 배는 결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상에 애정을 쏟고 선을 다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됩니다. 세상의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아주 미세한 법입니다. 당신의 작은 용기 있는 행동이 훗날 당신을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산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3분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시간, 고독의 힘, 보이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는 말은 결국 나의 시선을 타인에게서 거두어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성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식이 몸에 필요하듯 고독은 마음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차를 끓이고 안락의자에 앉아 고요함 속에 잠기는 시간. 이 시간을 외로움으로 채울 것인가, 자유와 성찰의 시간으로 채울 것인가는 오롯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그 시간을 온전히 나의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외로움을 다른 사람을 통해 채우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의 가장 좋은 벗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고독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고 싶은가?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이러한 깊은 성찰을 통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았다면 그것을 당신의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하십시오.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현명하고 잘 협조하며 행실이 올바르고 영민한 동반자를 얻지 못했다면 마치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고 떠나듯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홀로서는 힘을 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스스로 온전한 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애써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그 향기는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선한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향기를 풍기기 마련입니다. 타부 기다림의 지혜, 때를 아는 자의 승리, 보이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과정은 결코 서두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시간과 기다림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맛있는 술이 되기 위해서는 술이 오랫동안 술통에 갇혀 숙성되는 시간을 견뎌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되기까지는 꾸준한 노력과 함께 성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격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간, 그리고 또 다른 나와 겨루고 있다. 조급함은 이를 그르치게 할 뿐입니다. 시간은 결코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잔인한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남들과 다른 이유는 바로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점입니다. 위험한 것이 앞에 있을 때 훌륭한 사람은 그것을 극복할 만한 여건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며 결코 무모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큰 강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현명한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고 배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충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도 시기가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성심성의를 다해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면 혹은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빌려 그렇게 된 나를 상상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뜻을 이루기 어려운 것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 있습니다. 조급해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쉽게 포기하려는 마음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결론, 당신의 삶이 곧 당신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오늘 소크라테스의 지혜, 당신이 세상에 보이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먼저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을 통해 긴 사색의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평판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 만듭니다. 당신의 인격은 당신의 다짐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이 조각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모습이 되기 위해 걸어온 길의 총합입니다. 결국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는 대신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가장 엄격한 심판관이자 가장 따뜻한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아와 남의 눈에 비친 나를 확실히 구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건강이 가장 큰 선물이고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듯 내면의 나와 외면의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제 이 사색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당신의 마음에 이 질문이 잔잔한 파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일 어떤 나로 보이고 싶은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진실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되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며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당신의 일부가 되도록 해보십시오. 1. 보이는 나, 존재하는 나.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훌륭한 평판을 얻는 길은 당신이 보이고자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거짓된 가면을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연기를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리는 이상적인 당신의 모습, 그 지혜롭고 친절하며 용기 있는 당신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오늘부터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쌓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당신의 인격, 즉 실제하는 나를 만듭니다. 타인의 시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저절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지혜로운 행동,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는 척하기를 멈추고 배우려는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말하기보다 듣고 비판하기보다 질문하며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에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일의 성찰과 배움이라는 행동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지켜나갑니다. 참 친절한 행동,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작은 친절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타인의 실수를 너그럽게 감싸 안으십시오. 덕은 나를 낮추는 데서 생기고 복은 다른 이에게 베푸는 마음에서 싹틉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결국 당신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4. 용기 있는 행동.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행동을 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법입니다. 당신이 오늘 내딛는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당신을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5. 고독과 성찰.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끄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설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의 가장 좋은 벗이 되어 주십시오. 6. 기다림의 미학. 위대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행동하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맛있는 술이 익어가듯 우리의 인격도 성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묵묵히 노력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시간은 반드시 가장 달콤한 열매를 선물할 것입니다. 뜻을 이루는 힘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조급해하는 나 자신을 이기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이 꿈꾸는 바로 그 모습이 되기를, 당신의 모든 행동이 당신의 가장 진실된 언어가 되기를,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당신의 모든 날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